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또 잘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금의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재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또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학력이나 지연,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냐? 다른 나라도 그렇냐?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할 때가 미국밖에 더 있어. 1등하고 비교해야지. 꼴찌랑 비교할 순 없잖아. 미국의 이제 최대 1, 2, 3, 4등 기업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애플의 창업주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제 그래도 중산층 부모님이 교수님이시던가 이렇게 재벌가의 가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도 차고에서 창업을 했고 부모님이 엄청나게 막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똑같아요. 거기도 차고에서 이제 거기도 부모님은 그 나름 이제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렇지만 본인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뭘 도와주셨나 본인이 다 일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의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재벌가의 가문들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창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또 페이스북의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똑같아. 그냥 이제 대학 다니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맨날 싸이월드지. 싸이월드 정말 좋았는데 싸이월드가 망하는 바람에 아유 싸이월드도 페이스북처럼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페이스북이 되고 한 거잖아요. 그럼 1등부터 4등까지 이 회사들은 사실 신생 기업인 거예요. 2, 30년 내에 성장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시가총액이 천조 달러나 천조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량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2천조 정도 되는데 그 2천조의 반토막이 한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 대기업들의 창업자가 바로 이제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래 됐다. 역시 야 그런 건 기회가 균등하구나 정말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젊은이들이 그냥 저절로 좌절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런 이제 정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나 투표하러 가실 거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요. 내일 못 가면 15일 날 하면 돼요. 오늘하고 내일 사전 투표거든요. 난 그래서 오늘 가려고 이따가 점심 4시에 불공하고 가려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도 기회가 균등한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대표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뽑으시고 저는 누굴 뽑으려 하냐면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는 중구에선 주력이 3명이에요. 다른 사람도 더 있긴 해. 2명 더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빼고 지금 여당의 임동호 그래. 임동호 후보자하고
박성민 후보자하고 이항희 후보자하고 그 누구를 찍을까 나도 약간 많이 고민스러워요. 박성민을 찍을까? 중구청장을 오래 했잖아. 그 나랑도 잘 알아. 어, 박성민을 찍자니 그렇지 않아도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괴소문들이 전국에 많이 돌아가지고 어, 그래서 박성민을 찍자니 그렇고 또 임동호를 찍자니 우리 절에 몇 번 왔거든요. 임동호 새벽에 한번 보사님들도 봤을 거예요. 둥치 이만해가지고 밥도 공양도 하시고 그분이거든요. 거기를 찍을까? 야, 그래도 대통령이 뭘 하고 하는데 그래도 밀어주는 게 낫지 않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이제 이항리를 보면 이 사람이 참 고생이 많네 이러면서 이제 맨날 원전 무슨 운동하러 다니고 노동 무슨 운동하러 다니고 그 노동자를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이 대통령 그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보내는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안 정했어요. 이따가 뽑기 하려고 내가 아직 제비 뽑기 해가지고 세 사람 중에 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비례대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는 47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 제가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기준은 뭐냐면 비례대표 당보다도 인물들을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례들도 국회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거수, 손들어, 손내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국회로 보내는 이유가 없잖아. 보면 그냥 여당의 편에 들어가서 여당 손들어, 야당 손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비례대표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비례대표 뽑는 것들도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비례대표를 뽑아서 그 국회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 당이 굉장히 많은데 뭐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시민당도 있고 또 자유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례대표로 난 후보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제일 그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국회로 보내도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 김진애 같은 그 보살님이거든요. 보살님은 좀 그 MB 정권 때 그 4대강을 한 몸으로 다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4대강 추진되긴 했어도 그리고 도시공학도예요. 도시공학 박사예요 보면. 그래서 한 번씩 강의하는 거 들으면 저 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 도시공학도답게 도시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환경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황희석 같은 사람은 또 법률가로서 굉장히 이렇게 그 검찰개혁에 최강욱하고 같이 검찰개혁에 선두에 나서서 지금 법제도 잘못된 법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안원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구 지방 그 국세청장을 했거든요. 근데 MB한테 밀려가지고 잘못 보여가지고 몇 보여가지고 올바른 소리 하면 다 떨어졌잖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세 이 세금 조세 제도 이거 정말 잘못된 게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세금을 어떻게 잘 걷고 있는지, 세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 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본 사람이 하잖아. 우리 뭐 이항희가 국회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박성민이 국회에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조세 제도나 조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원구라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래요. 그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그 당을 뽑으라는 거야, 찍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시민당을 찍든지, 뭐 자유당을 찍든지, 아니면 정의당을 찍든지, 정의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이제 노동자를 위한 당이니까요. 정의당도 그 나름 이렇게 그 비례대표 보니까 좀 특색이 있어요.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그 땅콩해양의 그, 그 무슨 관이지? 땅콩해양 그 하여간 이제 스튜어디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조연한테 쫓겨나가지고 고생 하시던데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비례대표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는 아는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로 하려면 역시 잘 찍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우리 중구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누굴 찍을까? 아이씨, 그놈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놈일수록 나쁜 놈들이 2명, 3명 나왔어. 그럼 나쁜 놈 중에 좀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왔으니까 난 안 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며칠째 계속 설명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나올수록 더 찍어야 된다. 좋은 사람은 안 찍고 내가 안 찍어도 돼. 그 사람은 당선이 된다고. 좋은 사람은 내가 안 찍어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나왔을 때 대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한테 굽신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선거 기간만큼이라도 와가지고 굽신그라 할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나쁜 놈은. 부처님 당시에 안마빨리라고 이렇게 여성 기녀가 있었는데요. 왜 바이샬리 지역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망고 동산에 버려졌거든요. 그래 망고 동산을 관리하던 아저씨가 응애하는 아이가 있길래 키웠어.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총각들이 다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큐피트의 화살이 저절로 맞아. 뻔뻔뻔뻔 맞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뿅뿅뿅 가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녀가 됐어요. 그래 이제 얼마나 미녀가 되냐면 얼마나 남자들 후리고 그러는지 외샬리 지역에는 공회가 잘 발달돼 있어요. 국회 같은 게 잘 발달돼 있어서 거기 대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그 회의에 안건으로 나왔다니까. 얘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도시가 지금 큰일 났다. 미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 미녀 때문에 도시 남자들이 지금 일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마빨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래서는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안건에 올려서 회의한 결과 그냥 이 사람을 공인으로 만들자. 공동의 남자, 우리 공동 자산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여인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여인으로 만들자. 우리 모두의 여인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안마빨리를 기녀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창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죠. 아이돌. 요즘식으로 뭐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예쁘고 그랬는가 봐요. 그 재능이 굉장히 특출났는가 봐요.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공공의 여인으로 만들자. 자기 끼를 다 발산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끼를 발산하면 이리저리 소문이 별로 안 좋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공의 여인으로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이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기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게, 다른 나라들도 마가다국도 코살라국도 유명해져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러, 이 안마빨리 보러 상인들이 바이샬리 지역을 꼭 지나가게 되고 바이샬리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샬리가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 부자 국가가 됐어. 조그만 소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우리 BTS처럼 그래. BTS가 그러잖아. BTS가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아이돌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국위선에 한류를 완전히 머리 끼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암마빨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암마빨리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렇게 아들을 또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또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하게 돼. 근데 자기 아들이 먼저 출가하고 그 남 본인도 출가하게 되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출가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남마빨리아에게 법문을 이제 이렇게 몸에 대한 이렇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늙어가고 눈썹이 늙어가고 눈이 늙고 코가 늙어가고 주름이 늙고 귀가 늙어가고 몸에 이렇게 기름기가 싹 빠져가면서 이제 쭈구르쭈구르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법문을 부정관 법문을 이렇게 해서 암마빨리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출가를 하게 하고 또 누구나 다 출가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관계없이 바라문이든 아니면 수두라든 관계없이 모두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수행이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었던 거는 부처님의 능력도 있지만 부처님 계셨던 그 조직사회 승가라고 그러죠. 우리 승가의 어떤 이렇게 제도가 사람을 흥이 나게 만들고 수행하게 만들고 그렇다 할 수 있겠죠. 그 조직에 딱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히고 뭐 이렇게 짜증이 확 나고 막 이렇게 서로 화가 나고 또 서로 갈리기도 하고 분파가 막 나눠지고 이러면 그런 곳은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자기 성장도 안 되고 그 사회를 망가뜨려요. 정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조직이 건전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타나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당이 최고로 좋은 당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얘기나 북게 되고 엉뚱하게 서로 파가 갈리고 막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병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저는 우리 황룡사 오기만 하면 기가 살고 황룡사 오기만 하면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또 흥이 나고 또 이렇게 정말 도심이 무르익어서 아 정말 진리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아 스님 말한 것처럼 정말 이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또 이타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봉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봉사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또 자기 완성을 이뤄나가는 그런 도량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도량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도량을 꿈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도량이 되게 할까 우리 황룡사가 그런 도량이 되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비록 제 방법이 어떤 때는 틀릴 때도 있고 여러분의 방법이 틀릴 때도 있죠. 제가 막 지적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막 지적을 할 때도 있고 제가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저에게 실망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잘못한 걸 너무 벌을 내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라기보다는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나 때문에 갔다면 그걸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갔다면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나 때문에 이렇게 발버리심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더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발심을 했다면 그 발심이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다 계속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고요. 내일 못하면 15일 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